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어제 반등해주는 싶던 우리 시장은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가시화하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오후 들어 하락폭 키우면서 주저앉았는데요. 이 코스피는 넉 달 만에 3,100선을 내어주면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2달 만에 990선까지 내리면서 천스닥도 깨졌는데요. 네, 오늘도 양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에 나섰습니다. 은행 업종이 테이퍼링 시사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밖의 종목들이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 근심이 더욱더 깊어진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부분들 저희 주유소 3부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전문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기획했었던 시크릿 원정대 전국 투어 강연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언택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게 됐지만 더 많은 분들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15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주유소 3부는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1부, 2부에 이어서 또 3부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예,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74,600원이고요. 네. 예, 100%. 비중이 100%세요? 예. 계속 이 삼성전자 지금 내리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계속 7만 반에서 4,000원, 5,000원 해서 근데 거기서 또 멈추고 네. 거기서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반대로 떨어지고 해서 네. 언제 반동에 올라갈까 그게 궁금해서.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죠. 이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할 텐데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제 사셨어요? 어젠가 그저께. 그러니까 이전에 사신 건 아니고 최근에 사셨다 그랬죠. 예. 뭐 한번 사볼 수 있는 74,600원. 예. 한번 74,000원. 뭐 삼성전자를 사셨으니까 뭐 삼성전자 사신 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00%는 좀 과하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전체 캐파를 알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를 한 종목을 100% 사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100%를 생각하셨으면 적어도 한 5번에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번에는 만약에 나 정말 이 종목이 좋아.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량주야라고 생각하고 사시더라도 100%를 사시기는 어렵고요. 또 분할로 진입하시긴 좀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다음번에 100%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7만 더 안 떨어질 줄 알고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럼 뭐 7만 더 안 떨어질 줄 알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여러쿵 저쿵 얘기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1, 2분기에 좀 부진했던 부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빅메모리 반도체 기대치 좀 못 미쳤고 5G도 쉐어가 좀 줄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게 정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뭐 반도체 이제 셀링 리포트 나오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좀 과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핑계로 보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ETF 물량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한다면 그러니까 바로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분할로 뭐 몇 번에 나눠서 사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면 바로 손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바닥을 확인해야 되고 앞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동성이나 모멘텀을 빼고 실제로 빅메모리 반도체에서 플러스 알파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적정 가격은 7만 원 정도가 유동성 빼고 보면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보는 이제 가격 하단은 7만 원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드시 7만 원에서 지지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7만 원 정도면 더 빠지진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더 빠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만약에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일시적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7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놀아나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어느 정도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보면 매도 이제 이번 그 8월 5일부터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8월 11일 날 1,300만 주, 8월 12일 날 2,200만 주, 8월 13일 날 하이라이트였죠. 3,150만 주.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8월 17일 날 620만 주, 그리고 어제 950만 주. 오늘 220만 주. 매도 폭이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을 지나서 좀 줄고 있긴 하다 그렇죠. 줄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 물량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2, 300만 주 매도 들어오는 건 좀 일반적인 경우긴 하지만 일단 어제까지 95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 하이라이트 구간은 조금 지난 것 같고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금 외국인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몇 퍼센트까지 줄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퍼센테이지 혹은 7만 원 정도의 가격대 이렇게 유출을 해볼 뿐이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220만 주 정도까지 매도가 줄었는데 사실 이제 요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 물량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을 보면 한 200만 주 내외는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 수준이 좀 줄어든다면 제가 볼 때 가격 조정은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어느 정도 다 와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1,000만 주 이상씩 매도가 쏟아지지 않으면 아마도 7만 원 내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내외에서 일단은 가격 조정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시적으로 깨지는 거는 그냥 좀 두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100%시잖아요. 100%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것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깨진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주식 비중 100%면 어떻게 보면 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들고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은 7만 원을 놓고 대응을 하시는데 일시적인 이탈은 견뎌야 됩니다. 일시적인 이탈은 견뎌야 되고 지지선 7만 원, 일시적인 이탈은 견뎌야 되고 1차적인 목표가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보는 반도체 종목들은 뭐 이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벌어졌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언더슈팅이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붕괴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 복원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승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은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7만 원 떨고 나서 바로 8만 원, 9만 원 V자인 반등이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이상은 시장 주가 좀 행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바닥이라 생각하는 또 다른 외국계 액티브 펀드 자금들에서 집중적으로 7만 원에 공략을 하면 V자형 반등이 가능하겠죠. 뭐 그런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앞에 스케줄상에
말씀드렸지만 12월 정도에 테이퍼링을 앞둔다면 시장은 그 장기 종목을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만약 짧게 치고 빠진다라면 목표 가격은 84,000원 여기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지지선은 7만 원이고 단기 매매,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단기 매매를 보신다면 목표 가격은 84,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나는 장기로 보유하겠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일시적 이탈할 때 비중을 좀 낮추고 추가 매수하고 하면 가능한데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좀 긴 호흡으로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모멘텀을 찾으려면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1분기, 빠르면 1분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상단 말고 추세적으로 넘어가려면 빠르면 1분기 아니면 내년 2분기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이번 바닥 확인하고 반등권에서 1차적인 매도가에서 노릴 건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84,000원이고 장기 보유는 당연히 고점 돌파까지 보시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계속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멈췄다 잠깐 올라갈 수는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 멈추는 거 확인해야죠. 7만 원 정도에서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 더 좋은 거고 최소한 200만 주 아래로 매도가 떨어지면 가격적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 워낙 무거운 우리 대장주인데다가 또 비중이 10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기 때문에 우선 7만 원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수급과 그리고 상승 전환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전문가의 해안이 필수겠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 아이디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호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네,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투자 팁 관련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삼성 SDI. 삼성 SDI 종목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80만 원에 30%요. 80만 원에 30%. 네. 네, 앞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또 다른 삼성그룹주, 삼성 SDI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8월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지금 또 장이 안 좋아서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더 빠질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 거고요. 네, 추가 매수를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 네.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비중이 30% 맞으세요? 네. 비중이 좀 많으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네. 80만 원에 사신 거는 사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뭐 80만 원도 싸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아마 직전 고점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셨다 그랬죠. 삼성 SDI는 뭐 한번 사볼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직전 고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네. 아직까지 시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사신 가격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영향을 좀 받는다 그랬죠. 시장 영향을 받는 것 치고는 사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나 다른 특히 뭐 LG화학이나 다른 뭐 2차전지와 비교를 하더라도 낙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렇죠. 다행스럽게. 삼성 SDI가 왜 이렇게 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2차전지 종목은 우리나라에 삼성 SDI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화학 종목이고 SK이노베이션은 그냥 정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장할 회사가 2차전지 종목이지 아직까지 상장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그 3사를 놓고 계속해서 삼성 SDI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2차전지 우리나라 전방산업 종목은 삼성 SDI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 전방산업을 사고 싶다면 삼성 SDI 하나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삼성 SDI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주가 흐름이 강했던 이유입니다. 당연하게 왜? 유일한 종목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을 이샤전지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지만 이샤전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입니다. 전혀 남의 종목이고 LG화학은 하학 종목이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종목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 SDI를 80만 원 정도 보면 그러니까 단기는 익절을 말씀드렸죠. 물론 장기는 더 보유하러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는 이제 80만 원 익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겪어야 되는 이제 풍파가 뭐냐면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 부분이 있죠.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이 독점적 지위가 이제 소멸될 날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에서 전방 산업 우리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3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죠. 삼성이 이때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이 된다 그랬죠. 이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와 경쟁할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새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고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지금 펀드 물량에서 2차 전지에서 누려왔던 독점적 기능. 그래서 삼성 SDI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거거든요. 부분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이제 그게 좀 나뉘겠죠. 수급이. 그래서 수급은 단기적으로 조금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대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조금 고가에서 비중을 높게 사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대응은 제가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 영향으로 좀 꺾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목표까지 도달했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이번에 찍었던 저가가 72만 7천 원인데 72만 5천 원 정도 여기를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비중을 함부로 더 실으시는 거는 아직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이거 72만 5천 원 여기 지지를 좀 받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주가 흐름을 좀 보아가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72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0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보유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삼성 SDI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에서 이 독보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 솔루션이 그런데 곧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또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중장기로는 10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요. 네, 27만 매수가량 8천 원에 20%요. 27만 8천 원에 20%요. 27만 8천 원에 20%요. 예, 네, 매수 한 7월쯤 매수하셨을까요? 6월 23일경인가. 예, 6월 달에 매수하셨고 6월에 매수하신 이후로 계속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실 예, 예.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어떤 부분 좀 가장 크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라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아, 네.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위원님께 여쭤보고 예.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예. 바로 저희 위원님께 한번 넘겨드려 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6월 달에 사셨군요. 예, 예. 6월 달에 그 eBay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한번 여기 종목 급락했을 때 그때 사셨다 그랬죠? 예, 연 이틀 빠지고 나서 빠졌다 싶어서 이제 샀는데 계속 또 빠지길래 지금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싶어서 한번. 그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6월달 그때 사셨던 그 시기에 보시면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 왜 큰 폭의 매도를 했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신세계가 이마트와 함께 그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이커머스 쪽으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는 이마트인데 사실 그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수혜는 오히려 신세계가 더 볼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매수의 주체는 이마트고 수혜는 신세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세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꼭 먹고 알 먹고였거든요. 상당히 좋은 주체 같고 또 그때 나왔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이버와 같이 공동 인수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페이퍼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특히 이커머스 쪽에서 네이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 정말 크게 한번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봤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본다면 미국의 대부분 유통 채널들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무너지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으로 지금 미국은 거의 양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는 살아남고 백화점은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월마트는 이커머스 쪽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았고 그런 이커머스 쪽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하지 않았던 거대 공룡 유통업체들은 전부 도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신세계가 이커머스 쪽으로 어느 정도 같이 발을 맞춰 나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틀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인수가 성립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네이버에서 공시를 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우리는 신세계와 같이 인수 안 한다라는 부분을 했고 그러면 그동안 그 앞에서 수많은 우리가 잣대를 쟀던 이커머스를 인수하고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국내 이커머스에 차지하는 역량을 봤을 때 둘의 시너지 효과가 엎어지면 했던 기대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일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버린 거잖아요. 왜? 외국인들도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배신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공동인수라고 했고 인수가 되기 전에 그 내용이 나왔다라면 이해를 했을 건데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묘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도가 출회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슈에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 모멘텀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대기업은 극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상 이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는 일단 발을 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발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 사태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매도를 해야 될 시기에 그 판단을 못 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행보에 지금 시장 자체도 밀리지만 이 종목 자체도 이걸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왜냐하면 신세계가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런 이유로 매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중에 조정이면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상승 중에 눌리는 구간이 아니라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중에 상승 중에 눌림은 추가 매수가 되지만 하락 중에 추가 매수는 물타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속칭 얘기하면 떨어질 때 더 사면 물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만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되고 이게 시장 영향을 받아서 들어갔던 부분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안정화될 때 빨리 반등을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락 추세 이후에 기간 조정도 상당히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래쪽에 지지선은 23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온다면 지지선을 좀 확정한 이후에 23만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조금 위쪽에 목표가를 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28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3만 원인데 요거는 반등을 주고 지지를 잡고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렸을 때는 우선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신세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쇼박스. 네, 쇼박스 종목이고. 4,650원이요. 네, 쇼박스 매수가가 4,650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네네.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사자마자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 8월 13일에 이 쇼박스가 넷플릭스와 OTT 계약 소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하락 마감한 모습이거든요. 이때쯤 들어가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초보자인데 예. 그냥 누구 얘기 듣고 그냥 했다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계속 그 이후로 하락하는 모양새여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해당 부분 구매하자마자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매수하자마자 계속 하락하는 모양이셔서 네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종목 진단 내려주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죠?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종목 사셨다고 하시길래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이면 이건 한번 혼을 내드려야 되겠다. 제가 감히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전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시라서 몰랐다 그렇죠. 그건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뭐 OTT 넷플릭스와 OTT 계약했다. 넷플릭스와 OTT 계약한 회사는 뭐 한두 군데 회사가 아니고요. 단발성 이상의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항상 시향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괜찮다, 펀더멘탈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예 그냥 뭐 게임 체인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영향을 직격탄을 받는 곳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지금 같은 이 쇼박스 같은 이런 여행과 영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배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쪽 산업은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쪽은 제가 아예 그냥 방송에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지실까 봐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데 오늘 쇼박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거를 왜 사셨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몰라서 하셨다고 했죠. 초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다음부터는 시류에 영향을 받는 종목을 안 사시는 게 좋고요. 특히 처음에 초보자시면 이런 어떤 방송에서 뭔가 호재가 나오는 종목은 안 사시고 일단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번은 좋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그 호재를 안고 차익 매물이 떨어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픈 추세죠. 아픈 추세가 지금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일단은 3,500원이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면 보유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3,5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시장이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같이 밀려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마 3,5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3,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걸 반등을 줬을 때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당장에 그렇게 급하게 볼장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조정을 또 거쳤다가 혹은 테마가 또다시 한번 강하게 형성될 때 한번 상승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에 좀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실 게 좀 그렇게 하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은 3,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4,500원인데 여기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 가격까지 못 오더라도 4,500원 정도에 붙으면 그때는 청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더 늘리거나 초과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지지선은 3,500원, 목표 가격은 본전이 안 되더라도 4,500원이 오면 일단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주식 속담 중에 그 기대감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뉴스에 매수를 하셔서 좀 고생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3,500원 지지선 잡아주셨으니까요. 지지하는 거 잘 지켜보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이 현대건설요. 현대건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2,100원에 네, 25%요. 52,100원에 25%요.
매수하신 지 좀 꽤 되셨을까요? 네, 꽤 됐습니다. 예. 지금 해당 부분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혹시나 대선 테마로 되지 않을까 싶어 했는데, 네. 생각을 하고 샀는데, 예. 좀 월 6만 원까지 금치가 더 계속 빠지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손절매도 못하고 이래. 예, 대선 테마로 엮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미리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익이 꽤 나셨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이 더 아프시다 그렇죠. 52,100원이면 그렇게 나쁜 가격에 사신 건 아닌데, 지금 건설주가 다 어렵다 그렇죠. 경기 관련 종목들 특히 오늘 이제 대부분은 뭐 5%, 6%, 많게 10%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지금 현대건설도 그런 맥락에서 하락폭이 좀 깊었고, 대선 관련돼서 생각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데 시점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어느 대선 관련된 부분에서 후보가 나오더라도 항상 우리 그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죠. 뭐냐면 부동산 관련 정책은 항상 우호적으로 나온다 그렇죠. 후보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또 해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은 지금 맞지 않고요. 건설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 부분이 글로벌하게 건설 경기를 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런 건설주들이 해외 수주가 확장되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급격히 좋아지는 이런 구조를 오히려 더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실적으로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주들이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과 지금 현재 건설주가 예전에는 은행주와 더불어서 아주 바닥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이익 구조에서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지금 보시면 PR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7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은행주와 더불어서 만성적인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현대건설이 올라가려면 지금까지 국내 실적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 주가를 이 정도 끌어올렸으면 몸이 됐으면 추가적인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힘이 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원래 저는 올 하반기에 중동발 수주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건설 경기가 중동 쪽에서 굉장히 크게 붐이 불 것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 돈이 없느냐? 돈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가 아람코를 IPO하고 난 뒤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그 아람코를 IPO하고 난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두바이를 능가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참가하고 건설 경기가 불어야 되는데 아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모멘텀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지만 제가 봤을 때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건설 쪽이 마구잡이로 빠지진 않아요. 지금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와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지는데 그런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일단 지지선을 46,000원 정도로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래쪽에 46,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가 일시적으로 이탈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46,000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요거는 지금 건설주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미 매도를 하셨어야 되죠. 근데 6만 1,900원 갔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맞을 매를 지금 많이 맞아간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버틸 좀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46,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최고가가 61,900원 나와 있는데 버티는 중기적인 목표 가격을 일단은 6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넘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이게 먼저 선 과제니까. 그래서 목표 가격은 단기로 6만 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4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위원님께서 명료하고 또 시원하게 종목 상담 짚어주셨습니다. 네, 위원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 상담 그리고 주식 상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만 8천 원에 30%입니다. 16만 8천 원에 30%. 네네.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저번 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하셨고요. 근데 계속 이제 이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질 않아서 또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부분? 예. 제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갖고 있다가요. 예. 아는 이제 방송이 자꾸 그게 올릴 대로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기 갈아타라고 자꾸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샀는데. 예. 울상증자인지도 모르고 샀습니다. 그걸. 에코프로 위에 이렇게 잘 나갔잖아요. 그 네. 이쪽으로. 그래서 샀더니 지금 막 6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3일 만에. 네. 아이고, 진짜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갖고 계속 있어야 되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저기 전화를. 네, 또 지난주 금요일 8월 13일에 21만 600원으로 또 최고가를 찍었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무상증자 하시는지 모르고 사셨다 그렇죠? 예. 예. 주린이라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주린입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초보면 그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내용을 좀 안 보고 방송이나 혹은 그 차트를 보고 사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부분이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죠.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고 주가가 한 달 정도 변화를 보면 4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올랐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5배가 한 달 동안 5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권리락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5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주가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누군가 노렸던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2배 이상 올랐다 그랬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16만 8천 원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초보라고 생각하셔도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는데 며칠 만에 2배 이상 올랐는데 사는 건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뭐 한 5일 만에 2배가 올랐다? 왜 올랐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한 5일 만에 2배가 올랐다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펀더멘탈상에 아주 좋은 변화가 왔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신사업에 진출했다든지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수주를 땄다든지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펀더멘탈상의 이 종목의 실적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주가 노름이라면. 그래서 뭐 무상증자에서 주가 수가 늘어나니. 물론 그게 유동성이 증가해서 주가 거래가 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는 항상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주가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려오는 게 예정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언젠가가 하필이면 내가 샀을 때가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요. 뭐 이산화탄소 뭐 요즘 뭐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대장주라 해가지고 그 뭐 에코프로 개통 삼형제가 잘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급락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셨을 때가 가장 주가가 강할 때고 방송에 많이 노출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봤을 때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사셨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주가도 가장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관련된 방송의 노출이 가장 많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시는 거는 개인 투자가분들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방송에 노출되거나 호재가 많이 나왔던 종목은 왜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냐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좋은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내일이나 다음 문제는 주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대응 방법인데 안타깝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바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에 청산을 위쪽에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아니더라도 반등이 나오면 바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이제 반등했던 가격이 조금 밀렸는데 15만 5천 원 요 위로 올라오면 약간의 손실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청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아니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던 부분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이상한 부분이면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오겠지만 이 종목은 내려가는 게 정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반등이라도 빨리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 전후에 붙으면 15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이제 다 100%다 말씀할 수 없는데 위쪽에서 올라왔던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직 완전히 다 털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량을 고점에서 다 털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걸로 같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15만 5천 정도까지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 내외가 오면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시장 급락해서 다시 내일 같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지지선 아래쪽에 9만 1천 원까지 열어놔야 돼. 너무 멀다 그렇죠. 참 16만 원 사서 9만 1천 원에 매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9만 1천 원까지 너무 멀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일 정도에 보시고 저가가 11만 9천 원을 깨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이 해당 종목은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조금은 줄이는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챙겨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은 금호 타이어고요. 매수가는 5,5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7238님께서 주셨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 관련 종목 마찬가지고 타이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는데 최근에 이제 매도 쪽으로 길어지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같은 타이어 종목 내에서도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아마 그 이슈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다른 경쟁품에 대해서 그렇게 썩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적자 흑자를 반복하다가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흑자 전환폭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봤었어야 되고 5월달, 6월달, 7월달에 급등했을 때 사실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장주를 보신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하시는 게 맞았고요.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만들고 난 뒤에 하락하는 부분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제 지금 가격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지켜야 되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5,6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안 되고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 요게 시장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밀려서 가파르게 더 하락했다라고 하면 5,600원 정도가 지켜질 거고요. 만약에 5,600원 이탈하면서 더 밀고 내려가면 시장 상황도 지금 바닥에서 하락폭이 깊어졌지만 구조적인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5,600원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 타이어 목표가는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이고요. 45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종목이고 매수가는 19,0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70%라고 하십니다. 종목 진단 도와주시죠. 19,000원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익조건이긴 하신데 대신에 아마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나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32,00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점은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나빴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펀더멘털적인 이제 뭐 매각할 걸 매각하면서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모멘텀도 좀 있었죠. 뭐 친환경 관련 부분에서도 모멘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었는데, 5월달, 6월달 고점 찍을 때 문제는 이제 이 6월달 초반에 고점 찍을 때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인데, 이때 이제 거래량이 폭발을 했을 때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차익 매물이 들어왔을 때 보면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었고, 외국인도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차익 매물은 기관과 외국인이 냈다라고 보면, 지금 당분간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중간에 이제 대응이 아마 가능하셨던 것 같고, 기술 대응을 보고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그 가격대에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19,000원 여기를 지지선 놓으시고요. 여기가 이탈되면 제가 볼 때 시장의 움직임 따라 일시적 이탈은 괜찮겠지만, 여기가 완전히 이탈돼 버리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다운되는 가격은 1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0원 지지하지 못하면 14,000원대까지는 좀 하락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 정도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시적으로 19,000원을 시장 상황 때문에 잠시 이탈하는 건 보유를 하시고요. 추세적으로 여기를 밀고 내려가면 손절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유를 하셨다가, 대신에 이제 목표 가격 위주의 차익 매물이 많기 때문에 행보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차익 매물을 받으려면 가격 조정을 빼든지 기간 조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가격 조정은 제가 볼 때 더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19,000원 지지로 일시적 이탈은 견디시고 기간 조정을 좀 오래 거치신다면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일단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수익권이신데요. 이 매수가가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를 지지선으로 잡고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꼼꼼히 오늘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장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또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내일장 전략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아마 시장이 이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뭐 앞에 자세한 얘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우리가 테크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가 외국의 매수에 집중되는 가운데, 어제 미국 시장에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쳤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밀렸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보시면 이전의 매도 물량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정상시 정도의 매도 수준은 줄어들었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에서 보면 특별히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았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이슈가 겹쳐서 매수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크게 왔지만, 이 조정을 아주 단기간에 아주 강하게 밀겠다라는 의사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격 조정은 내일 정도나 이번 주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후에 이제 반등에서의 전략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의 내용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해서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1호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